여러분 요번에 이 한길의 사건요. 이 한길의 사건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얘들이 여러분 기지가 창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부가 서울이 아니라 창원이었는데 창원에 얘네들이 기지를 틀었던 이유가 뭐냐면 창원이 여러분 뭐요? 대한민국 변기창이거든. 대한민국 변기창이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여러분? 폴란드 수출하고 이런 과정에서요. 자주포 수출하고 지금 그거 뭐요? 다연장 로켓 이런 거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전차까지 하고 지금 레드백 호주에 수출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서구 진영에 변기창 역할을 하잖아요. 그 창원에 방산업체들 노조에 이 새끼들 개입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내가 중국이나 내가 북한이라면 대한민국의 방산에 당연히 빨대 꽂지. 변기창 아스날 여러분 아스날이야 아스날. 옛날에 티엘이 앙리가 맹활약했던 그 아스날 변기창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 대포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가성비 갑인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나라 탱크가 레오파드 탱크 절반 가격이고 우리나라 그 다연장 로켓 이게 뭐죠? 현무가 아니라 비룡 뭐죠?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이마스보다 가격 훨씬 싸고 미사일 우린 하이마스 6발짜리고 12발짜리인데 가격도 더 싸고 천무 가격도 더 싸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 그리고 지금 당장 대량의 생산을 바로 할 수 있는 지금 독일도 지금 생산 공정 돌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자유 서방 세계의 변기창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 새끼들이 노조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뭔 짓을 할 수 있어요. 설계도를 빼갈 수도 있고요. 별짓을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싹 다 뒤져봐야 돼요. 지금 얘네들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화물연대하고 건설노조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건설노조 쪽에 그 간부가 그런 얘기했다고. 우리가 삼성 저기 평택 캠퍼스 있잖아요. 저기다 콘크리트 레미콘 안 들어도 저 공장 못 짓는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걔들이. 그래서 야, 그러면 지금 시멘트 들고 있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이런 뽕까지 처먹고 있네. 근데 이런 뽕이 그냥 들어갈 리가 없는데. 레미콘 운전하던 사람 입에서 삼성을 자기네들이 멈출 수 있다라는 이런 발상을 얘들한테 심어준 뒤에 배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간첩 새끼들이 작업 알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건설노조 하는 거에서 경기동부 쪽 인간들 나오고, 그 지게차 사장님, 그 100대 들고 있는 지게차 사장님, 난 당신이 나한테 칼 들고 올 줄 알았어. 조용히, 문재인 정부 때라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당신 추적을 안 하대? 모르겠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원희룡 장관님, 그거 있어요. 잘 보면은, 그 지게차 100대 가지고 막 있는 경기동부 쪽 사람 해가지고, 그 업자들 건설노조에, 그 노조가 아닌데, 다시 얘기하자면 장비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지,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 장악하고 레미콘 업계, 건설 장비 업계, 이런 거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경기동부 쪽 사업자들 있거든. 다 털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요번에 이 한길에하고 나오면서 지금 건설노조, 화물연대, 내가 보기엔 택배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그냥 임금 올라간다고 하니 그분들이 여러분 빨갱이겠어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조직가들이 그런 인간들인지 알았겠냐고. 몰랐지. 전장현 활동가 요번에 한 사람 또 공안 사건으로 가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정봉주 팬클럽 회장이었었다니까? 그러면서 정봉주 팬클럽 회장이 정봉주를 연맥했었어.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그 민주당 팬클럽들에 잠입해 있었던 그 행태, 그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주사파들한테 엉겨버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인간들이 나한테 작업을 걸었거든. 내가 아주 주사파 경계해야 된다니까 민주당에서 나 쫓아내려고 개 지랄했었던 인간들. 여기까지 다 잠입을 해 있구나. 그렇게 내가 아주 피부로 느꼈었는데. 대한민국 이 판때기에 이게 참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와, 제가 얘기하지만 간첩 없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간첩 없는 세상은 없고 간첩이 얼마나 미친 듯 날뛰느냐인 거고 우리도 간첩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북한한테 간첩 활동을 하던 다른 데서 첩보 활동이라고 하죠. 첩보 활동은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정보 파악하고 심리전이 됐건 정보전이 됐건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상시적인 거기 때문에 간첩 없는 세상은 없고 정치에 있어서 진짜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그 정보 활동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패권 전쟁의 시대에 그 정도가 그 첩보전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요, 여러분 간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전쟁이 넘쳐나고 간첩 새끼들이 북한이 그리고 중국하고도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봐요. 북한의 자금력으로는요 한계가 있다고. 북한은 첩보 활동도 돈이 드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있잖아요. KGB 따돌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비싼 식당 들어가면 된다고요. 우리나라 국정원 따돌릴 때도 비싼 식당 들어가면 돼요. 왜냐고요? 정보원이 비싼 식당 들어가서 밥 먹는 거 있으면 자기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영수증 청구해서 보내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 활동비를 이런데 식당에서 밥 처먹고 아니 이 새끼가 거기서 밥 처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래야지. 영수증 청구해서 윗상사한테 깨지기 쉽기 때문에 비싼 식당 들어가면 에이 씨발 밖에서 기다려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응?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자금력으로는요 간첩 활동 정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돈벌이를 했던 아니면 뭐 이런 중국이 지네들이 직접 돈을 보내주진 않더라도 깡패 새끼들 비즈니스가 됐건 뭐가 됐건 중국이 이런 활동들에 개입했을 가능성, 자금적인 측면이나 정보적인 측면이나 장비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요번에 그 정보 활동한 기술적인 기법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빈라덴이 썼던 방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했었던 그 방식 중에 그림에서 숨기는 게 뭐지? 그림에서 숨기는 방법 중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테가노그라피라고요, 여러분. 그림 속에 우리가 이제 확장하면 그 안에 이게 이제 진짜 고화질 사진 안에 이렇게 확장을 하면 또 그림이 있는 이걸 스테가노그라피라고 하는데 이 스테가노그라피하고 사이버 드보크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제작 방식 그리고 장비 기타 등등을 전부 다 북한 돈으로 했다? 택도 없는 얘기지. 전혀 이 사건이 지금 한길의 사건 아직도 희역이라고 하고 한길의로 특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길의 저는요 그냥 특정을 할 거예요. 틀리면 나중에 아씨 틀렸습니다 하면 될 텐데 1심의 다음에 한길에는 1심 단결로 1심 단결 자주의 한길로가 조선노동당의 구호기 때문에 1심 단결 자주의 한길로. 그러니까 1심 단결에 1심에 그 다음엔 한길에 딱 그거네. 희역은 한길일 수밖에 없다. 이거 문화일보 보도이기도 했지만 저도 거기다 배팅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아직 희역으로 가고 있는데 전 한길에로 보고요. 얘네들 활동 자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군사 도면 같은 거 빼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제작 역량이 어디까지 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무기 만들면서 가장 후달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재예요, 소재. 소재 산업이 여러분 진짜 선진국적 산업이거든요. 미국, 일본, 독일 얘네들이 소재는 쟤네들은 어떻게 저탄성으로 물건을 만들지? 어떻게 저 강도로 소재를 만들지? 이런 게 끝내주는 게 이제 그 삼국인데 우리나라도 그 무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소재 같은 거 엄청나게 강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세네 개가 무기를 만들면서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게 IT 기술과 소재 기술 두 개인데 언간한 역학 기술은 여러분 별거 아니고 두 개만 극복하면 쟤네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정보를 많이 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한길에서 벌어졌던 것들은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북한의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산의 소재 그리고 소재와 IT 이 두 가지를 털어먹으려고 접근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 있잖아요. 무기 체제에 있어서의
지금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반도체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하고 여러분 AR, VR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별로 현실성 없게 생각하지만 장갑차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밖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360도가 밖에 풍경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장갑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밖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우리 후방 카메라, 자동차 후방 카메라 그리고 그거 뭐야? 그 블랙박스에서 다 카메라 찍는 거 보이잖아요. 그걸 360도로 처리해서 완전히 밀폐돼 있어서 쟤네들의 방탄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바깥이 다 보이는. 이런 거 이제 어규먼티드 리얼리티에서 AR 기술 이런 건데 이런 게 지금 무기 기술에 되는 거고 그렇게 저도 요새 이거는 이제 어저께 책 읽으면서 배운 건데 이제 참고로 해서 칩워라는 게 있어요. 칩스원가 칩원가 아무튼 제가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 그런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된다니까 그 정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장갑차야. 적의 장갑차야. 이거 우리가 실내에서 그러고 있는데 띡띡띡 했는데 저기 지금 뭐가 이렇게 목표물이 날아가 드론이 하나 날아가.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편 드론이고 적의 적 드론이야 라는 걸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5초 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지원 포격이 간다 뭐 한다 지금 전장 상황이나 기타 등등을 네트워크 전쟁이어가지고 그걸 다 피하 식별도 기술적으로 해주고 네트워크로 내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걸 있잖아요. 과거식으로는 오디오로는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적의 적기, 적의 아군기, 적의 탱크, 이게 아군 탱크라는 걸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으려면 AR, VR 기술이 없으면 그 인간의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마우스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지금 녹화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지금 제가 클릭 하면서 이걸 조작을 하죠. 전장에서는 이런 마우스 키보드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고 어규먼트 리얼리티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돼야 네트워크전이 가능하다. 인간이 파악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만들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 칩이라는 거죠. 반도체 칩. 반도체 칩 이런 고기능 칩이 없으면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요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네트워크가 딸리면 전장에서 피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장비들이 다 동원되는데 피하 구분이 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데와 네트워크가 안 돼 있고 그 전장이 혼란한 상태에서 난전을 하는 데와 네트워크로 지휘 통제가 되는 데는 전쟁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기술의 핵심이 네트워크 기술과 그 네트워크 기술과 어규먼티드 리얼리티 이런 기술이고 이런 거에서 또 핵심적인 게 반도체 칩이 된다. 이런 반도체 무기에서 반도체 칩이 절대로 소련하고 중국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요. 이게 우리가 AR, VR 이런 거를 그냥 민수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결정짓는 그 핵심 기술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쟤네들이 입장에서,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파고들기 쉬운 데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요번에 한길의 사건이 창원에 기지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추리를 해보자면 쟤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을 거다. 우리나라의 소재와 IT. 이거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했을 때 쟤들은 우리를 타겟으로 잠입을 했을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 너무 제가 크게 보고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요. 한길의 사건은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